네이버 카페 풍문 간파. 회원님들에게 지금 4년째, 3년째죠. 풍문 간파로 따지면, 3년째 회원님들에게 무료, 야간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교육 자료, 뭐 정보가 아니죠. 교육 자료, 주식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교육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신다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픈된 카페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카페를 볼 때마다 질문사항 중에 요거는 제가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카페 보니까 물론 이제 교육을 자주 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내용을 봐야지 자기가 궁금한 걸 해소할 수 있는지 그걸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회원님들? 분명히 저는 교육을 다 하고 지나갔어요. 분명히 교육을 이 부분은 이렇고 이렇고 다 했는데 우리 카페 자체가 순차 목록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카페 자체가 처음에 이제 뭐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특수한 불특정 다수의 중에서도 무언가 모아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막 그냥 자료실 창고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회원님들이 많이 증가를 했죠. 우리가 뭐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뭐 여기 와서 배우라 뭐 그런 것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회원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모이다 보니까 이 덩치가 커지고 필요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불편함이 발생하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순차 목록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창고거든요. 창고. 여러분들 집에 창고,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모아놓는 상자 그런 걸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막 그냥 이렇게 뭐 정리를 뭐 순차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월 무엇에 쓰는 거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카페가 그래요. 그냥 잡동사니 모아져 있는 카페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힘든 거야. 저도 몇 월 며칠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물론 제가 아는 것들, 제가 만든 무엇의 이론을 갖다가 정의를 했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카페에 글 남기시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게 루이케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제 편을 들어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팬심이라는 거죠. 팬심. 저도 누군가의 팬입니다. 저는 임창정 씨 팬이라 가지고 CD 사러 가야겠어요. 팬이 많을수록 좋죠. 자, 회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거냐? 기준봉의 몸통이 20%입니다. 기준봉의 몸통이 20%. 자, 그림판 오랜만에 또 그림판이 등장을 하네요. 그래 고마워. 자, 기준봉이 자, 요렇게 존재를 합니다. 평소에 기준봉이 뭐 8%다, 5%다, 10%다. 그럴 경우에 지지의 저항선까지 눌림이 강하게 오는 거의 매수 체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 5%짜리가 체결될 확률이 높을까요? 8%짜리가 체결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것은 기준봉 단타매매 낙하법에 대한 설명, 보충 설명입니다. 그렇죠. 바디의 크기가 짧을수록 눌림에 왔을 때 그 중심을 터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왜? 기준의 중심이 5%라면은 상단에 2.5, 하단에 2.5잖아요. 이 2.5%의 이경률을 눌리는 게 쉽느냐? 아니면 그 몸통이 20%였을 때 중간에 줄 긋고 8% 이상 눌림이 오는 게 쉬우냐? 이거는 보면 바로 알겠죠. 2.5%의 눌림이 쉽냐? 아니면 5%를 누르는 게 쉽냐? 아니면 10%를 누르는 게 쉽냐? 당연히 몸통이 짧을수록 거기다가 몸통은 작은데 거래량은 많이 터졌어. 여러분들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몸통이 짧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 말인즉 지지와 저항은 더 강하게 형성되면서 많은 자본이 주가 상승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는데 5% 상승이야. 하방보다는 우상향 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죠. 그런데 이제 이 몸통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몸통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지와 저항까지 눌림의 낙하 속도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 단타 매매는 오전이 좋아요? 오후가 좋아요? 성공 확률이.
단타 매매는 대부분 다 성공 확률이 한쪽에 몰려 있어요. 그렇죠. 오전이죠. 오후에는 무슨 매매를 위주로 해요? 네? 오후에는 눌림 매매, 종가 베팅이라던가, 예, 어떤 거? 눌림목 매매할 때 천천히 모아나가는 거. 단타 매매는 오전에 몰아서 하고, 오후에는 종가 베팅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눌림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매수한 종목들 갖다가 청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데이 트레이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반응 없으니까 에이 그래 내일 매매 내일 다시 하자 오전에 매매하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장에 하방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전장에는 아침에 빨리 어떻게 해서든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하는 매수세 유입이 강하니까 주가가 순간적으로 튕겨져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가 있죠. 오전에 갭을 하락하지 않으면은 대체로 소폭이라도 상승하고 꺾이거든요. 오전장에. 우리나라 장의 특색이에요. 그런데 이 몸통의 바디 거리가 2.5%가 아닌 10%에서 뭐 8%의 그런 장대 상단이다. 그랬을 때 낙하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강하게 막 떨어지는 애들도 있죠. 20% 바디인데 20% 바디인데 10%가 거의 뭐 진짜 5분 만에 툭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낙하 팍 하고 찍고 매수하고 날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장대 롱 바디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까지 눌림이 완전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눌림이 완전히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떨어졌다가 우리가 매수해야 될 가격 여기야. 여기 이렇게 지지의 선에서 지지 영향력을 받는 선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요까지 왔다가 이렇게 살랑살랑 콧구멍 간질간질 하다가 간질간질 하다가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이런 거는 이 매매법을 아시는 분들이 저기다가 왕창 몰려 있거나, 예, 저기 왕창 몰려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또 다른 지지와 저항선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따라서 사면 됩니까? 그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5단 매수할래.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5단 매수, 예, 6단 매수, 8단 매수. 이러면 답 없어요. 답 없어. 우리 투매추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콤비네이션 매매입니다. 콤비네이션 매매. 한번 터지면 쭉쭉 터지거나 그 위치에 따라서 주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보조지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형성된 과정 위치에 따라서 다음 금액 그리고 눌림목의 가격을 계산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산기 두들겨서 매매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기수식이라는 교육을 제가 한 적이 있었죠. 뭐냐? 제가 뭐 무협지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협지를 중3 때까지 봤어요. 네? 저는 중3 때까지 무협지를 봤지 그 이후로는 무협지를 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그 태극문이에요. 태극문. 예, 태극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게 제 중3 때인가요? 맞을 거 많이 갔어도 고1, 2야. 그때부터는 무협지를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제가 보던 지식과 맞물려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기수식. 여러분들이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주식의 숫자는 그 개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무한정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의 수. A라는 종목의 주식의 수. 무제한으로 막 찍고 싶으면 다 찍어내집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몇 주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현재 발행한 주식수 500만 주. 대주주 몇 퍼센트, 일반 주주 몇 퍼센트, 소규모 주주, 소액 주주 몇 주. 이런 식으로 다 정했어요. 100개의 주식이 있으면 상대방이 90개 있으면 우리는 10개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팔아야 살 수 있고 사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가격을 선점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이 저가일 때 사야 되는 거. 뭐 이런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매매, 시장 매매 거래의 방식이. 상대방과 싸우는 거라니까. 싸우는 건데 이 싸우는 시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가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었다. 과거에. 뭘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의 과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차트잖아요. 루이키님 잘 맞추네요. 네. 오늘 방송 중에 퀴즈쇼가 나갈 텐데 이거 맞추시면은 소소한 사은품이 증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선물 누가 받으셨죠? 제가
그 복날이라고 제가 삼계탕 보내드렸는데 이겼어 졌어님이 타셨나? 네, 오늘 순간적으로 오늘 퀴즈가 나갈 거예요. 네, 잘 듣고 계세요. 네, 엄청나게 화려한 거 아니지만 소소한 제 성입니다. 차트에 나와 있다고요. 차트에. 우리가 차트를 보고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선공은 누가 먼저 한다? 주식에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싸워요. 그럼 제일 먼저 선빵은 누가 날려요? 예? 선빵을 누가 날립니까? 차트를 만들어주는 그 주체가 만들어주겠죠. 예?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이평선들이라든가 5일선 여기 있다. 어떻게 대응할래? 5일선 여기 있고 차트는 여기 있어. 어떻게 대응할래? 11선 여기 있다. 차트는 여기 있어. 어떻게 대응할래? 엔벨로프가 여기 있다. 다양한 차트. 구름대 영역. 구름대 영역이 여기 있다. 그리고 차트 주가는 현재 여기 위치해 있다. 어떻게 대응할래?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차트를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아니면 이런 차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게 해야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판단과 분석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진입을 할 거고 상대방이 자 이렇게 수를 던질게. 너는 뭘로 대응할래? 이제 막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연문, 제가 연문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연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액션 영화인데 연문, 영춘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느 문파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 예의를 갖춰. 그럼 여러분들도 어디에 누구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만든 무슨 매매 기법으로 대응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자리를 우리가 기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수식.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이렇게 움직여 왔다. 너 어떻게 대응할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 그럼 난 이렇게 대응할래. 그게 기수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예,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차트에서 이미 기수식이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주가 위치는 정고점 부근에 있다. 주가 위치는 쌍바닥 위치에 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어떻게 할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럼 캔들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봉이 여기에 발생했다 쳐요. 기준봉이 여기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갭을 확 띄워버린 거예요. 기준봉의 종가보다 갭을 띄워버린 거예요. 갭. 그랬을 때 우리 품목과 연파의 매매기법 추적법으로 대응을 하면 되죠. 그 위치만큼 띄우지는 못했는데 살짝 올랐다가 R 하단까지 눌림이 옵니다. 그리고 그 기준봉의 중심에는 지지와 저항이 펼쳐져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합니까? 그럼 당연히 중문법, 낙하법으로 대응을 하죠. 그런데 이 아래 지지와 저항, 21선이라는 탄탄한 지지와 저항이 겹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돈석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갭을 띄웠어요. 그 다음 시세가 움직이고 다시 이 갭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하겠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초병소에 있는 내용, 자면법, 정문법으로 대응을 하죠. 그런데 이 기준봉을 대울 때 또 점프를 했어요. 하단의 갭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조건들이 있죠. 그 족변을 족발이라 할 뻔했네. 네. 마이크 테스트. 자, 갭을 띄우면서 올라갔던 기준봉을 하단까지 치고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공략을 또 후문법이라고 하죠. 후문법. 기준봉이 과거에 샀다 팔았다의 간단한 규칙으로 기준봉이 특정한 기준을 두고 두 개가 발생했을 때 팔았다의 기준봉과 샀다의 기준봉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그 기수식에 대응하는 비승법. 그래, 야 호재도 좋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매수세도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고 이렇게 힘이 막 강화됐는데 주가는 빠져. 악재도 없어. 왜 빠질까? 이유 없는 호재는 존재하는데 이유 없는 하락이 나왔을 때 특정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하는 지공법. 그렇죠? 그리고 한번 시세가 발생했을 때 이미 출발한 그 강한 힘은 10번 이상 저점을 깰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종가법. 시세가 크게 발생했을 때 전저점을 10번 이상 깨는 우리나라의 차트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하는 게 종가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수식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떠한 측면에서든 다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 풍문간파의 투매 추론 매매 이론들이죠, 여러분들. 이론들. 뭐는 이렇게 돼서 못 잡겠는데요. 그건 그 매매 기법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한 그 기수식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대응법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승부가 나지 않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매매로 억지로 그걸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맞지가 않는데 기법 자체가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매매가 아닌데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맞는 다른 매매 기법을 하던가 아니면 패스를 하고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어야죠. 우리 투매 추론 매매이론은 이러한 기수식을 가지고 상대방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그 차트를 만들어 놓은 주포, 주체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단어들 그 흔적이 나왔을 때 차트상에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판을 놔뒀으니까 수를 뒀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대응할래? 하고 다 문제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매 기법들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다 맞받아 쳐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공략하면 이렇게 맞받아 쳐버리고 아래로 공략하면 이렇게 맞받아 쳐버리고 정문으로 정면 돌파를 해버리면 여러분들도 정면으로 받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투매 추론 매매 이론입니다. 완간됐죠? 예, 다 발행되었고 지금 이제 시간적 추론법 시간적 추론법 하나 남았는데 이 시간적 추론법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원래는 시간적 추론법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 추론법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나와야 될 텐데 올해 안에 나와야 될 텐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벌써 은퇴한 지 몇 달 됐죠, 제가? 2015년 12월 30일인가요? 예, 은퇴를 하고 지금 벌써 여러분들하고 무료 방송을 제공한 지 또 은퇴 이후에 방송이 지금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동안 진짜 정말 뭐 힌트도 많이 드리고 뉴스 분석도 진짜 제가 괜찮다 싶은 것들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좋아서 하는 일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앞으로 몇 년 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 야간 공개 방송은 회원님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당분간은 제가 뭐 어디 크게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은 제 야간 방송을 뭐 생방송을 들으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다 뭐 광고 15초 광고 보게 하고 10원 받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네. 저 관리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 10초 이런 광고도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시면은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유튜브 재방송을 과거 거부터 2013년도부터 있나요? 2012년도 그때부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TV 출연도 요청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 언론사, 신문사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증권 방송들 스카우트 제의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유료잖아요. 안 갑니다. 저는 평생 방송은 무료로 할 거예요. 방송은 무료입니다. 방송은 무료. 다른 거는 유료예요. 다 공짜라고 했잖아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기수식에 대한 설명이 좀 오래 진행이 됐네요. 뉴스 분석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풍문들. 9월 7일 매매기법용 주시장 핫이슈. 미 대선, 미세먼지, 수산물, 태풍 피해, 구조로봇, 첨단로봇, 국방예산, 모병제, 실용위성, 스마트홈, 첨단 제품, 신재생에너지, 해킹. 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생소한 거. 모병제, 실용위성. 네,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가 자주 봤던 것들이에요. 네, 자주 봤던 것들이에요. 모병제는 그런 것 같아요. 대선. 우리나라 대선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야, 씨.
아, 우리나라 대선 모르세요? 2017년 12월 20일입니다. 2017년 12월 20일. 대선 테마는 우리가 뭐 대선 테마 뭐 금감원 단속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테마주 막 이렇게 하면 그 뭐 거기서 뭐 문제도 크게 발생하고 할 텐데 저희는 정치인 테마주에서 누구 관련주라고 교육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인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알아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치인 테마주는 1년 전부터가 피크다. 그렇죠. 올 겨울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테마를 갖다 굉장히 분석을 해서 공략을 하실 텐데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앞으로 대선 테마 몇 달 안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또 그 국가의 대선이 있죠. 어느 나라겠어요? 아, 예전에는 했죠. 예전에 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예, 어딘가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미국. 예, 미국이죠, 미국. 미 대선은 언제요? 미 대선 좀 헷갈립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의 표본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우리나라의 투표는 그 뭐지 그게? 직선제인가요? 직선제? 맞나? 직선제? 잠깐만요.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직선제. 직접 선거죠. 직접 선거. 그리고 미국은 간선제고. 간선제. 대표가 일반인들이 뽑아놓은 그 중간 선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제 합시다. 워낙 이제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들이 다 일일이 다 투표하는 거고. 거의 11월 달에 결정이 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뭐 누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 예측된 막 했잖아요. 뭐 야 트럼프가 되면 뭐 주한미군 빼버리면은 당연히 그 관련주도 올 거예요. 그 막 공략하고 뭐 힐러리가 되면 힐러리가 주장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될 테니까 또 그 관련주 막 공략하고. 근데 지금 막 경합이잖아요. 예, 만약에 이 미 대선 관련주로 공략을 하신다면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네,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따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대선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잘 안 해요. 네. 모병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가격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이거 잘 안 먹히죠, 여러분들. 예, 이번에도 이게 먹힐까요? 예? 뭐 이 지역이 인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이 도시 부동산 가격 내년까지 20%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게 요즘에 먹힐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 전까지 먹히던 공약이에요. 예? 당연히 내가 집을 마련했어요. 뭐 4억 원, 5억 원 들여갖고 집을 샀단 말이야. 내 집값 떨어질 걸 누가 원하겠어요? 재성아, 네가 올해 집을 샀는데 집 사자마자 한 20% 싸졌다 생각해봐봐. 너라도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할 거야. 예, 주요 공약이죠. 주요 공약. 부동산 땅값 올려주겠다. 그렇죠, 사과사과님. 우리나라 교과서 공약. 예, 근데 그게 사실상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언제 되겠어요, 그거?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모병제죠, 모병제. 왜? 20대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20대 초반 엄청나게 뭐 급증한 건 아니지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봤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젊은 층의 투표가 점점 투표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부동산은 그 젊은 층의 아버지를 노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군대 가야 될 그 친구들의 아버지의 투표권을 노린 거잖아요. 부동산 공약은. 근데 이번에 모병제는 나 군대 가기 싫어. 가고 싶은 사람만 보내. 요즘에 20대가 설문조사하면 군대 안 가겠다가 압도적이잖아요. 이민 갈래 군대 가려면 이민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20대 젊은 사람들의 투표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 나를 뽑아주면은 내가 나중에 돼가지고 군대 모병제로 바꿔줄게. 가고 싶은 사람만 가자. 월급 250. 그럼 너희들 군대 가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노린 거죠. 물론 모병제도 좋은 점이 있죠. 당연히 좋은 점이 있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공약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저는 뭐 모병제도 좋고 징병제도 좋은데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가갖고 막 문제 있는 사람 억지로 군대 가갖고 막 살인 사건 일어나고 수류탄 터지고 총으로 막 남 쏴버리고 예? 총 들고 탈령해갖고 막 아가씨 막 건들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진짜 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병제에 대한 좋은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고 싶은 사람만 거기에 최적화된 사람들만 가는 거지. 뭐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있다 그쵸? 네. 키워드들이 작아요. 예, 그만큼 시장이 좋은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 관련 뉴스 종합. 아까 방금 설명해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하시고요. 저녁부터 중부 미세먼지 내일 전국 확대.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올 가을에 작년에 반복돼서 미세먼지 온다고. 네,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건데 미세먼지 또 왔습니다. 아이 참. 한동안 푸르고 맑고 높아서 선물 같은 가을 하늘이 찾아왔었죠. 안타깝게도 오늘과 내일은 미세먼지와 안개 때문에 이런 선물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가 남는 곳이 많겠고 특히 저녁부터는 안개에 미세먼지도 뒤섞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국 내륙 지역에 쌓인 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녁에 중부지방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두세 배 수준까지 높아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미세먼지 이 상황이 심각하게 된다면은 또다시 미세먼지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올라간다 이런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또다시 미세먼지 관련주들을 어떻게 편입시켜야 되겠죠. 이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치매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가시지 않는다면 치매 쪽도 여러분들 봐야 되겠죠. 미세먼지 치매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인데 어르신들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가 만약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많이 노출되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뭐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집안들 좀 타격이 크겠죠. 네, 가족 중에 아프신 분 계시면은 사실상 많이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나빠지고 있다. 미세먼지. 작년에 이어서. 15년 만에 콜레라 경북 동해안 수산시장 직격탄. 이거 콜레라 때문에 지금 수산시장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회 드신 분. 얼마 전에 제가 아파서 며칠 쉬었던 거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아파서 제가 방송을 못했어요. 지금도 좀 속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얹힌 느낌, 체한 느낌인데 오징어 먹고 그랬거든요. 오징어 먹고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이 3일째인데 오늘도 좀 안 좋아요.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죠. 근데 오늘도 좀 많이 그렇더라고. 콜레라 환자 뭐 오징어 데쳐 먹고 그렇게 됐다면서요. 15년 만에 콜레라 경북 동해안 수산시장. 지금 콜레라부터 시작 지카 바이러스 얘기 많이 터지는데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찔끔찔끔 움직인다 그렇죠. 크게 뭐 반응 안 하고. 왜냐 지난번에 너무 크게 움직였으니까 지금 물량이 고여있다. 일단 이 문제들은 제가 볼 때 9월달 넘어가야 돼요. 9월달 넘어왔죠. 지금 추석 넘어가서 이 문제가 크게 터지면은 그때 이제 한번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백신 부족 이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 독감 백신 희망자보다 백신이 훨씬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컨디션 괜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하는데 오랜만은 아니죠. 좀 쉬고 하니까 체력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목소리에 제가 힘이 좀 실려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려있지 않나요? 아팠다가 살아났어요. 경북 동해안 수산시장 직격탄. 어제 드라이브를 갔어요. 가슴도 답답하고. 드라이브를 갔는데 대박인 거예요. 대박. 부산에 갔는데 우와 숭어떼 있잖아요. 숭어떼가 항구에 들어온 거야. 숭어떼가.
숭어떼가 항구에 들어와가지고, 와, 그날따라 제가 차에 낚싯대가 안 실려있는 다른 차를 타고 간 거야. 아, 그러니까 차에 이제, 요거에는 이제 그냥 뭐 생활짐, 요거는 낚싯대, 요거는 뭐, 이래갖고 이제 차가 종류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날 이제, 낚싯대가 안 실린 차를 타고 간 거예요. 난리가 났지. 근데 낚시하는 사람은 몇 명 없었어. 와, 이게, 진짜 숭어하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두껍고, 그 무게가 있으니까 낚싯대가 그 휘는 휘임새. 아, 이게 장난이 캐스팅하는 맛, 그 맛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막 낚아 올리는데, 옆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잡으면 뭐하노? 먹도 못하는 거. 이러는 거. 사람들 막 재밌게. 잡으면 뭐하노? 먹도 못하는 거. 콜레라 그런데 콜레라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 꿈이, 제 환상이 다 깨지더라고요. 아, 맞다. 야,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는데. 야, 그 정도라니까, 여러분들. 수산시장에 장난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디지,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통영시장님? 그 시장님이, 그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시장에 가가지고 콜레라 괜찮습니다. 콜레라 여기는 안전해요 하면서 수족관에 있는 그 전어하고 막 물고기들이 있는 그 수족관 있잖아요. 그걸 손으로 떠서 마셨다니까? 예, 제가 그거 봤어요 뉴스를. 어디 있지 잠깐만. 통영시장님이신가? 여러분들 손으로 그 수족관에 있는 물 떠서 마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예, 저는 못합니다. 가짜다. 회판촉 나선 통영시장 바닷물도 들이켜. 통영시장님 맞네요. 예. 네, 이렇게 이제 거제시에서 나옴에 따라 횟집을 찾는 관광객 손님들이 급격히 줄었다. 예, 콜레라 환자가 인접 거제시에서 나왔다. 그래서 통영에 이제 회센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영의 바닷물은 정제된 것으로 콜레라 감염 위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먹고 예, 수족관에 있는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대요. 예, 바닷물을 떠먹는 것은 계획이 없었던 일. 김 시장이 통영의 횟집들에 공급되는 바닷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즉석에서 마셨다. 오,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마셨다. 바닷물 역학과목사에서는 콜레라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아, 용기 있으신 분이시네요. 네, 뭐 이분이 뭐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행동만큼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랬겠네요,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예, 저 정도 행동이면 대단한 거예요. 한중일 상륙 동아시아 태풍 풍속 37년간 15% 강력해져. 계속해서 태풍의 풍속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울릉도 피해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요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요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또 싱크홀 뉴스가 있었죠, 여러분들. 예, 싱크홀. 뭐 이런 것들 보면 대충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싱크홀, 그렇죠, 광림이죠, 광림. 요거 매매하셨어요, 요렇게는? 예, 요건 제가 차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 요건 제가 일부러 차트까지 회원님들에게 다 보여드린 건데,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종가법, 박스권, 보합구간. 그 사이에 20일 이내 고점, 전고점 돌파, 기준봉의 발생. 그리고 그 기준봉의 몸통이 현재 16.6. 자, 우리 아까 방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예, 굳이 낙하법으로만 공략할 필요가 없죠. 왜? 기준봉이 텄는데 안 내려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수식. 예, 기수식. 무슨 매매기법? 총가법. 여러분들, 총가법.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굳이 이 매매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매매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자리가 어디서 자리가 나타나든지 여러분들은 대응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매매기법 한 개 익히는데 거의 3개월에서 6개월을 걸리는데 안 그래요? 매매기법을 정확하게 익히는데 3개월, 6개월 정도 걸리고 그 매매기법을 익혀서 시장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왜? 매매기법은 다 알아도
시장이 어떤 흐름을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그 매매 기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돼요. 왜 여름에 틀리고 봄에 틀리고 가을에 틀리고 뭐가 틀려요? 종목이 틀리거든. 매매 기법은 똑같은데 이놈의 종목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 이놈이 종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1년 정도를 그 매매 기법으로 계속 굴려봐야 이게 맞나 아니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 중에 우리나라의 증권방송과 증권교육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그 강사를 택하려면은 뭐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명한 강사를 택하려면은 뭐 한 달에 뭐 얼마짜리 이런 그 증권방송 있잖아요.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비싼 거하고 다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싸다고 그 사람이 못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이윤에 따라서 그냥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권방송을 듣는다, 뭐 A라는 강사의 증권방송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한 달에 나는 뭐 30만 원 정도 나한테 투자할 수 있어. 나는 뭐 한 달에 20만 원씩 3개월 할부해갖고 6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강사가 리딩을 할 때 한 달만 딱 끊어보는 거예요. 그 무슨 우리나라의 증권방송 한 몇십 개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증권방송이. 한 달만 딱 가입을 해. 할인 이벤트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한 달만 딱 가입해.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종목당 10주씩만 사봐. 예? 10주씩만 사봐요. 그럼 그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달 해보면 되죠. 예?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를 위해서 잠시 뭐 50만 원 30만 원 투자했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교재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합본서 사보고 합본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더 나가는 거고 합본서를 봤는데 에이씨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은 그냥 30만 원 여러분들에게 그냥 투자했다고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의 증권방송을 듣고자 한다면은 절대로 한 방에 돈을 다 넣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증권방송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현명한 방법.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들에게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서라. 이 매매법 공부해보고 이것도 공부해보고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만든 매매기법이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 삼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고 딴 거 해보고 그러시는 게 좋아요. 한 방에 이거다 싶어하고 안 돼. 종목 자체에 우리가 몰빵이 안 되죠. 증권 전문가한테도 몰빵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현명하게 하셨으면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스스로의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아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은 솔직히 저는 근데 보통 기준봉 이후에 루이키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기준봉 이후에 시세도 그렇게 발생하는데 기준봉 때 종가로 가는 게 더 좋을지 않을까요? 상한가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맞는 기법을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매매 기법을 변경을 해서 대응법을 계속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원래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틀어서 새로운 매매를 창출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가주 주가 방어. 저가주 주가 방어의 큰 틀을 합치면 하나의 기준봉이 됩니다. 그 기준봉을 갖다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쭉 늘어뜨리면은 그게 저가주 주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저가주 주가 방어를 또 하나로 줄이면은 그게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1년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가주 주가 방어를 폈다 줄였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모든 매매 기법을 다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루이키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가주 주가 방어나 우리 합본서 이론으로 그거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매매 이론을 계속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취향, 여러분들이 뭐 매매 거기에 있는 뭐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이 투매추로 이론하고 합쳐지면서 새로운 매매 기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그걸 노린 거죠. 그걸 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새로운 여러분의만의 포지션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굳이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 루이키님이 질문하신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제가 방송 중에서 가장 많이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시 방송으로 돌아와서 광림 그리고 또 관련 종목 뭐 있었죠? 광림하고 모헨즈죠. 모헨즈 광림 그리고
모헨즈. 왜? 모헨즈가 왜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레미콘하고 새만금 사업하고 땅에 구멍 나면 메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그 관련주라는 걸 여러분들 체크를 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싱크홀 15배 증가. 이 싱크홀이, 이 노후 하수관 교체가 정말 이게 힘들어요. 네. 제 생각에는 노후 하수관 나중에 진짜 엄청나게 한번 터질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진짜 한번 터질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너무 옛날에 묻어나온 거라가지고. 이건 누구 탓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시간이 지나버린 건데, 뭐. 그때는 그 당시 그 기술로는 그게 최고였을 수도 있죠, 뭐. 네. 노후 하수관 싱크홀 15배 증가. 바다에 빠진 사람 로봇이 구한다. 두바이 인명구조 로봇 도입. 좋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로봇한테 좌표 딱 찍어주고 그 사람한테 포커스 맞춰놓고 버튼 딱 누르면 로봇가 그 사람한테까지 전속력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로봇 끌어안고 물로 나오면 됩니다. 예. 물론 여기서 발전한다면 그 로봇이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캐치해서 물 밖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사람이 굳이 뛰어들지 않아도 이 로봇들이 해안가에 배치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예? 내가 저 물에 뛰어들어야 될지 말지를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저기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로봇 보내면 되니까. 내년 국방 예산 40조 3천억 원. 와. 여러분들, 국방 예산이 40조 3천억 원이래요. 예. 이거 잘 분석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사병 월급 200만 원에 고급 공무원 대우. 모병제 돈론 확산. 이거 키워드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래부 2021년 발사 목표 실용위성. 전 세계가 뭐 달 탐사, 화성 탐사, 그리고 정보를 위한 위성 발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3,100억 원 투입한다. 이게 나왔는데 또 관련주들 찾아봐야 되겠죠, 또. 네. 그렇죠. 방위 산업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전자식 이런 것들로 다 될 텐데. 제임스 본 보셨어요, 여러분들? 본 시리즈? 거기 보면 막 위성으로 사람 얼굴 팍팍 분석해서 찾고 막 해킹하고 막, 와, 장난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 첨단 과학도 있고 하니까 007 시리즈랑 본 시리즈 이런 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액션이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말만 하면 TV 냉장고가 어떤 일이든 뭐 정보, 데이터 검색, 뭐 위치 추적 다 할 수 있다. 백화점 가갖고 삼성에서 나온 IoT 냉장고를 봤는데 750만 원 하더라고요. 그 세탁 냉장고 앞에 그 디지털 화면 달려있잖아요. 터치 스크린으로 아이패드 같은 비슷한 게 이제 갤럭시 뭐 이런 탭처럼 붙여져 있거든요. 동남권 최대 IT 비즈니스 마켓 막 올랐다. IFA 2016 전 시장에서 눈에 확 띄었던 첨단 IT 제품 탑5. 다 첨단 제품 얘기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이 제품들이 첨단 제품이 아닌 시기도 분명히 올 겁니다. 2050년 인류 로봇과의 성관계에 중독될 것. 이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그 로봇하고 사람들끼리 성관계 중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로봇하고 할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좀 낮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로봇하고 하면. 로봇은 뭐 바이러스가 걸리고, 뭐 로봇이 뭐 감기에 걸린다거나, 로봇이 에이즈에 걸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좋다. 로봇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로봇에 대한 뉴스가. 수직벽을 오르는 지네 로봇. 와, 이건 무섭다, 그쵸? 안 그렇습니까? 로봇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로봇이 계단도 이제 겨우겨우 올라오는데 일본은 벽을 타고 다니는 지네 로봇을 개발하던데요. 로봇가 사람을 공격하려고 아니면 뭔가 찾아내려고 벽을 타고 딱 창문으로 온다 생각해보세요. 야, 이런 SF 영화가 많아서 그런가 무섭네요, 이거는. 음료를 서빙하는 로봇. 안경 없는 3D 첨단 기술. G20 정상회의로 뜬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쪽 봐야죠. 네, 앞으로 전기차 이쪽 시장도 커질 것이고, 또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겨울철 블랙아웃 문제, 신재생에너지 관심 가져야 되고.
지카 바이러스는 추석 지나고 지카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질병에 의한 백신 관련주를 지켜봐야 돼요. 물려있는 큰 매물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는 좀 해야 돼요. 암 관련주는 조금 올랐어요. 암 관련주. 겨울철 되면 면역력 악화로 암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병 이러면 암, 병 하면 암, 병투도 암, 그렇죠? 해외 소비 사상 최대 관련 뉴스 종합. 우리나라가 해외 여행을 정말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가요. 뭐 가서 뭐 당연히 해외 여행 가면은 가장 먼저 갖고 오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갖고 오는 거. 뭐 명품도 있고, 그렇죠? 뭐 명품도 있고. 저는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갖고 온다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네요. 바로 바이러스. 바이러스 많이 갖고 오죠. 여행 가서. 포켓몬고 역사. 포켓몬고 지금 하는 사람 없던데요. 제가 드라이브 삼아서 거기 갔다가 간절곶 이렇게 들려서 왔는데 간절곶에 사람 2명 있던데요. 2명. 자, 어떤 뭐 SNS 이런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결제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뭐가 뚫리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최첨단 제품들은 전부 다 어떠한 악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이제 끝난 테마이긴 한데 이 모든 정보는 다 해킹 한 방이면 끝난다. 이번에 제임스 본에서도 해킹 탁 나오잖아요. 해킹이면 끝난다. 인공지능 AI 해킹 기술 왜 중요하냐? 중요할 수밖에 없지. 다 뚫리는데 뭐. 자율주행차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라. 자율주행 찍어놓고 자기는 이제 잡지보다 잠들었어. 그런데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요? 뭐 거제도가 있거나 삥 돌아서 자기 집에 와 있거나 해킹 당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주요 관료들 장관 막 국회의원 엄청난 중요한 사안으로 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문이 탁 잠기면서 엉뚱한 데로 달리기 시작해. 해킹 당해가지고. 위험하죠. 제가 이 해킹 관련주를 2013년도에 해킹 관련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모 방송에서 옛날에 그래서 이 종목은 팔지 말고 계속 들고 있어라 했던 종목이 있어요. 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사이버 테러 그리고 해킹, 해커 개발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되었다 해서 이제 테마주에 형성이 되었고 제가 2013년도에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종목입니다. 사이버 테러, 해킹. 케이지니시스 안내? 제가 2013년도에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할 때 이 종목은 좀 불안불안하기지만 강할 것이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증거자료가 어딘가 있을 건데 잠깐만요. 사이버 테러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에이, 잠시만요, 다시. 여기 있네. 자, 사이버 테러 관련주. 전륜 이상현 강사의 빠른 사이버 테러. 뉴스보다 빠른.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분명히 사이버 테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 종목이 강하다. 그때 찝은 종목이 텍셀레트컴이에요. 2013년 3월 20일. 이거 무조건 간다. 앞으로 계속해서 최첨단 사회에 오면은 무조건 해킹 관련주는 달릴 수밖에 없다. 그때 제가 소개했던 게 이 텍셀 네트컴이에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미리미리 선취매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단타 매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지금 텍셀 네트컴 볼까요, 여러분들? 텍셀 네트컴. 제가 2013년 2월 달부터 강의했었습니다. 2013년. 여기죠, 여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이걸 할 때 방송국에서 1,000원 이하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1,000원 이하는 절대 언급하면 안 된다. 쩐주는. 이게 우리 규칙이거든요. 1,000원짜리 이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놈이 1,000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1,000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다가 눌림 주고 촥 예, 멋지게 가잖아요. 예. 이게 시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항상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가능성에 여러분들이 예, 투자를 하고 뭐 연구도 하고 분석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길게 보든 짧게 보든 예, 길게 보든 짧게 보든 반드시 미래의 시장성이 있거나 미래에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예, 진입을 해야 된다. 아쉽습니다. 네. 요거 맞추셨어야 예, 제가 예, 복분자 한 박스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다음에 이제 다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루이키님 아깝네요. 네. 와, 시간 빨리 갔습니다. 벌써 11시 넘었네요. 예. 여러분들 오늘 예, 제가 준비한 방송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공지사항을 제가 수정을 했어요. 이제 질문들이 또 많이 오셔가지고 예. 투매출원, 매매기법, 공부순서도. 자, 먼저 시작은 투매출원 합본서입니다. 원래 시간적 출원법이 나왔어야 되는데 시간적 출원법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늦게 나와요. 예, 순서가 이제 반대로 된 거죠. 예, 완결편 나온 다음에 이제 가장 비기너가 돼버린 건데 투매출원 합본서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타와 그리고 스윙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하방 삼청약은 단타 성향도 어느 정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하방 삼청약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추주법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문의를 좀 최근에 또 하시더라고요. 공식적인 판매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들이 뭐 단타 매매를 한 2년 정도 했는데 나 정도면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용기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자기의 실수에 자기의 능력에 충분히 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갔다가 이상하게 돼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방송 제공이 되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1시간 뒤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재방송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노래 좋은데 디스코맨 손원수 3분 디스코. 요즘에 이 노래가 제일 신나요, 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갭을 하러 가지 않으면은 대체로 소폭이라도 상승하고 꺾이거든요. 오전장에. 우리나라 장의 특색이에요. 그런데 이 몸통의 바디 거리가 2.5%가 아닌 10%에서 뭐 8%의 그런 장대 상단이다. 그랬을 때 낙하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강하게 막 떨어지는 애들도 있죠. 20% 바디인데 20% 바디인데 10%가 거의 뭐 진짜 5분 만에 툭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낙하 팍 하고 찍고 매수하고 날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장대 롱 바디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까지 눌림이 완전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눌림이 완전히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떨어졌다가 우리가 매수해야 될 가격이 여기야. 여기 이렇게 지지의 선에서 지지 영향력을 받는 선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살랑살랑 콧구멍 간질간질하다가 간질간질하다가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 매매법을 아시는 분들이 저기다가 왕창 몰려 있거나 저기 왕창 몰려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또 다른 지지와 저항선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따라서
사면 됩니까? 그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5단 매수 할래.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5단 매수. 예. 6단 매수. 8단 매수. 이러면 답 없어요. 이러면 답 없어요. 답 없어. 우리 투매추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콤비네이션 매매입니다. 콤비네이션 매매. 한 번 터지면 쭉쭉 터지거나 그 위치에 따라서 주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보조지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형성된 과정 위치에 따라서 다음 금액 그리고 눌림목의 가격을 계산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계산기 두들겨서 매매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기수식이라는 교육을 제가 한 적이 있었죠. 뭐냐? 제가 뭐 무협지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협지를 중3 때까지 봤어요. 예? 저는 중3 때까지 무협지를 봤지 그 이후로는 무협지를 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그 태극문이에요. 태극문. 예, 태극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게 제 중3 때인가요? 맞을 거 많이 갔어도 고1, 2야. 그때부터는 무협지를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제가 보던 지식과 맞물려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기수식. 여러분들이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주식의 숫자는 그 개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무한정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의 수. A라는 종목의 주식의 수. 무제한으로 막 찍고 싶으면 다 찍어내집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몇 주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현재 발행한 주식수 500만 주. 대주주 몇 퍼센트, 일반 주주 몇 퍼센트, 소규모 주주, 소액 주주 몇 주. 이런 식으로 다 정했어요. 그럼 100개의 주식이 있으면 상대방이 90개 있으면 우리는 10개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팔아야 살 수 있고 사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가격을 선점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이 저가일 때 사야 되는 거. 뭐 이런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매매, 시장 매매 거래의 방식이. 상대방과 싸우는 거라니까. 싸우는 거. 싸우는 건데 이 싸우는 시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가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었다. 과거에. 뭘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의 과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차트잖아요. 루이키님 잘 맞추네요. 네. 오늘 방송 중에 퀴즈쇼가 나갈 텐데 이거 맞추시면은 소소한 사은품이 증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선물 누가 받으셨죠? 제가 복날이라고 제가 삼계탕 보내드렸는데 이겼어 졌어님이 타셨나? 네, 오늘 순간적으로 오늘 퀴즈가 나갈 거예요. 네. 잘 듣고 계세요. 네. 엄청나게 화려한 거 아니지만 소소한 제 성입니다. 차트에 나와 있다고요. 차트에. 우리가 차트를 보고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선공은 누가 먼저 한다? 주식에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싸워요. 그럼 제일 먼저 선빵은 누가 날려요? 예? 선빵을 누가 날립니까? 차트를 만들어주는 그 주체가 만들어주겠죠. 예?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이평선들이라든가 5일선 여기 있다. 어떻게 대응할래? 5일선 여기 있고 차트는 여기 있어. 어떻게 대응할래? 11선 여기 있다. 차트는 여기 있어. 어떻게 대응할래? 엔벨로프가 여기 있다. 다양한 차트, 구름대 영역, 구름대 영역이 여기 있다. 그리고 차트, 주가는 현재 여기 위치해 있다. 어떻게 대응할래?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차트를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아니면 이런 차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게 해야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판단과 분석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진입을 할 거고. 상대방이, 자, 이렇게 수를 던질게. 너는 뭘로 대응할래? 이제 막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연문, 제가 연문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연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액션 영화인데 어떤 거냐? 기준봉의 몸통이 20%입니다. 기준봉의 몸통이 20%. 자, 그림판 오랜만에 또 그림판이 등장을 하네요. 그래 고마워. 자, 기준봉이 자 요렇게 존재를 합니다. 평소에 기준봉이 뭐 8%다, 5%다, 10%다 그럴 경우에 지지의 저항선까지 눌림이 강하게 오고 거의 매수 체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 5%짜리가 체결될 확률이 높을까요? 8%짜리가 체결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것은 기준봉 단타매매 낙하법에 대한 설명, 보충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디의 크기가 짧을수록 눌림에 왔을 때 그 중심을 터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왜? 기준의 중심이 5%라면은 상단에 2.5, 하단에 2.5잖아요. 이 2.5%의 이경률을 눌리는 게 쉽느냐? 아니면 그 몸통이 20%였을 때 중간에 줄 긋고 8% 이상 눌림이 오는 게 쉬우냐? 이거는 보면 바로 알겠죠. 2.5%의 눌림이 쉽냐? 아니면 5%를 누르는 게 쉽냐? 아니면 10%를 누르는 게 쉽냐? 당연히 몸통이 짧을수록 거기다가 몸통은 작은데 거리량은 많이 터졌어. 여러분들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몸통이 짧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 말인즉 지지와 저항은 더 강하게 형성되면서 많은 자본이 주가 상승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는데 5% 상승이야. 하방보다는 우사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죠. 그런데 이제 이 몸통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몸통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지와 저항까지 눌림의 낙하 속도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 단타매매는 오전이 좋아요? 오후가 좋아요? 성공 확률이. 단타매매는 대부분 다 성공 확률이 한쪽에 몰려 있어요. 그렇죠. 오전이죠. 오후에는 무슨 매매를 위주로 해요? 네? 오후에는 눌림 매매, 종가 베팅이라던가 어떤 거? 눌림목 매매할 때 천천히 모아가는 거. 단타 매매는 오전에 몰아서 하고 오후에는 종가 베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눌림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매수한 종목들을 갖다가 청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데이 트레이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반응 없으니까 에이 그래 내일 매매 내일 다시 하자 오전에 매매하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장에 하방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전장에는 아침에 빨리 어떻게 해서든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하는 매수세 유입이 강하니까 주가가 순간적으로 튕겨져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가 있죠. 네이버 카페 풍문 간파. 회원님들에게 지금 3년째죠. 풍문 간파로 따지면 3년째 회원님들에게 무료 야간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교육 자료, 정보가 아니죠. 교육 자료, 주식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교육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신다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픈된 카페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카페를 볼 때마다 질문사항 중에 요거는 제가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카페 보니까 물론 이제 교육을 자주 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내용을 봐야지 자기가 궁금한 걸 해소할 수 있는지 그걸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회원님들? 분명히 저는 교육을 다 하고 지나갔어요. 분명히 교육을 이 부분은 이렇고 다 했는데 우리 카페 자체가 순차 목록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카페 자체가 처음에 이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특수한 불특정 다수의 중에서도 무언가 모아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막 그냥 자료실 창고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회원님들이 많이 증가를 했죠. 우리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여기 와서 배우라 그런 것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회원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모이다 보니까 이 덩치가 커지고 필요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불편함이 발생하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순차 목록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창고거든요. 창고. 여러분들 집에 창고,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모아놓는 상자 그런 걸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막 그냥 이렇게 정리를 순차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월 무엇에 쓰는 거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카페가 그래요. 그냥 잡동사니 모아져 있는 카페인데 그 중에서 이제 물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힘든 거야. 저도 몇 월 며칠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물론 제가 아는 것들, 제가 만든 무엇의 이론을 갖다가 정의를 했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카페에 글 남기시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게 루이케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제 편을 들어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팬심이라는 거죠. 팬심. 저도 누군가의 팬입니다. 저는 임창정 씨 팬이라 가지고 CD 사러 가야겠어요. 팬이 많을수록 좋죠. 자, 회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연문, 영춘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느 문파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 예의를 갖춰. 그럼 여러분들도 어디에 누구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만든 무슨 매매 기법으로 대응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자리를 우리가 기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수식.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이렇게 움직여 왔다. 너 어떻게 대응할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 그럼 난 이렇게 대응할래. 그게 기수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예,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차트에서 이미 기수식이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주가 위치는 정고점 부근에 있다. 주가 위치는 쌍바닥 위치에 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어떻게 할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럼 캔들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봉이 여기에 발생했다 쳐요. 기준봉이 여기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갭을 확 띄워버린 거예요. 기준봉의 종가보다 갭을 띄워버린 거예요. 갭. 그랬을 때 우리 품문가 엠파의 매매기법 추적법으로 대응을 하면 되죠. 그 위치만큼 띄우지는 못했는데 살짝 올랐다가 R 하단까지 눌림이 옵니다. 그리고 그 기준봉의 중심에는 지지와 저항이 펼쳐져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합니까? 그럼 당연히 중문법, 낙하법으로 대응을 하죠. 그런데 이 아래 지지와 저항, 21선이라는 탄탄한 지지와 저항이 겹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돈석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갭을 띄웠어요. 그 다음 시세가 움직이고 다시 이 갭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하겠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초병소에 있는 내용, 자면법, 정문법으로 대응을 하죠. 그런데 이 기준봉을 배울 때 또 점프를 했어요. 하단의 갭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조건들이 있죠. 그 족변을 족발이라 할 뻔했네. 네. 마이크 테스트. 자, 갭을 띄우면서 올라갔던 기준봉을 하단까지 치고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공략을 또 후문법이라고 하죠. 후문법. 기준봉이 과거에 샀다 팔았다를 간단한 규칙으로 기준봉이 특정한 기준을 두고 두 개가 발생했을 때 팔았다의 기준봉과 샀다의 기준봉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그 기수식에 대응하는 비승법. 그래, 야 호재도 좋고 세력 거래대금도 터지고 매수세도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고 이렇게 힘이 막 강화됐는데 주가는 빠져.